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승환 감독님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를 위한 아이를 연출한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한 아이에서 재민 역을 맡은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한 아이에서 도윤 역을 맡은 현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아들의 아버지 승원 역을 맡았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자님들께서 질문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감독님께 질문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를 위한 아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졸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독립할 시기가 왔을 때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과 학교라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물론 많은 성장의 과정도 있었지만 그 소속감과 안정감에 속아서 오롯한 나 자신을 얼마나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울타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지워가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의 과정 속에서 이제 막 우리를 이제 벗어나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려는 이제 도윤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의 박은영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이랑 저희 배우분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기 전에는 이 아이를 위한 아이가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한번 의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국민 배우님께서는 이 두 아들과의 호흡이 좀 어떠셨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윤 역의 현석 배우님께서는 영화 완성된 걸 보고 어떤 느낌이셨는지가 궁금해요. 이 두 형제분으로 나온 거는 영화의 감상, 첫 느낌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아이를 위한 아이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느낌은 이제 도윤이란 아이가 재민이란 아이를 위해서 입양이 됐다라는 걸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민을 위한 아이라고, 재민을 위한 도윤이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오히려 그게 반대의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윤이라는 아이는 재민이라는 아이를 만났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돼서 도윤이를 위한 재민이를 만난 이야기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영화 마지막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저는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이제 이 아이를 위한 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작품을 하면서 어떤 상대 배우에 의해서 연기를 할 때 늘 공부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영화는 우리 우석군이 연기를 이렇게 전공을 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친구가 어떻게 연기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기성 연기자들은 어떤 정확한 연기, 어떤 그런 색깔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친구 약간 묘하더라고요, 연기가. 그래서 이번에 우석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공부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상훈이랑은 또 하면서, 상훈이는 또 워낙 또 아역으로서의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상훈이의 연기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리액션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벌써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선배님을 만나서 제가 우리 상훈이 그래서 오히려 진짜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가장 큰 감정은 일단 설레임과 이 떨림, 뭔가 좀 기대감 뭐 이런 감정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 때 느꼈던 감정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때는 저런 감정으로 연기했었지라면서 뭔가 제 개인적인 저 자신에게 피드백을 한번 가졌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상훈 배우님도 같은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제 목소리 듣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제 표정을 보는 것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 때 장면을 왜 저렇게 연기했을까라는 약간 후회가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2번, 3번 보면서 그래도 이런 이제 재민이가 좀 시크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선배님 연기하는 것과 이제 도윤 배우님 이제 연기하는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살려서 연기해 주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보면서 제 연기보다는 다른 배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많이 연습하고 배우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K 트렌디 뉴스의 임무경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하고 현우석 배우한테 질문이 좀 있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물론 앞서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을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선택하셔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무엇을 더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보는 관객들한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현우석 배우님은 보육원 출신,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나가는 거를 조금 앞에 두고 있는 역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그런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연기에 임했고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앞둔 그러나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선택지들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오롯한 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또 고민하고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얼마나 취하고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엔딩 장면에서는 더 도윤이가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새롭게 선택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윤이라는 인물이 그거를 더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자신만의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이제 더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제 어떨까 하고 이제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역시 찾아보니까 그렇게 별반 다를 건 없다고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 중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뭔가 더욱더 뭔가 다르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같은 것들을 생각해갖고 이제 도윤이에게 집중하면서 도윤이의 감정 상태를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승환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 캐스팅이 절묘해서 몰입도가 더 높았는데요. 새로운 청춘의 얼굴 현우석 배우님,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아역 배우 박상훈, 그리고 믿고 보는 정웅인 배우님이 함께했는데요. 작업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도 어쨌든 첫 장편 영화고 모든 게 좀 새로웠던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시나리오를 오래 이제 썼고 저만의 어떤 도윤과 승원과 재민의 캐릭터를 저만이 이제 그렸던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세 배우분들을 만나면서 그 생각들이 조금 더 끼워지고
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배우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오히려 이 인물들을 가둬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소통을 나눌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웅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도 제가 캐치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이제 직접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것까지 다 살려주고 계셨다는 거를 저는 그 이후에 좀 깨닫게 되면서 더 놀라웠던 지점들이 정말 많았고, 또 이제 우석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자신만의 어떤 도윤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쉬는 시간조차도 계속 몰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오히려 자극을 받았던 배우였던 것 같아요. 상훈이 같은 경우에도 성인 배우가 소화하기 힘든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치지 않고 딱 재민이 돼서 딱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16살 소년이었는데 거의 그 이미 완성된 배우가 프로페셔널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했던 작업이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러면 혹시 배우님들께 연달아 질문 드릴게요. 그럼 배우님들은 혹시 아이를 위한 아이의 어떤 매력에 끌려서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됐는지 한 분씩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전작을 좀 재밌게 봤고, 네, 그리고 씬이 많지 않은데 임팩트가 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게 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 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좀 독특했어요. 사실 슬프지 않게 좀 더 담대하게 담담하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뭐 많은 대작 영화들이 이제 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아이를 위한 아이도 그런 대작들 속에서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길 바랍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가 이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처음과 끝을 맺었었고, 뭔가 그 빠르게 읽으면서 도윤이의 매력이 정말 가득한 친구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윤이를 연구하고 싶어졌고 도윤이의 매력에 빠졌었어 갖고 꼭 도윤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좋은 선배님들의 이런 어린 시절만 연기하다가 이 재민이 역을 처음 보고 나서 나도 이제 누구의 아역이 아닌 한번 재민이 그 자체의 연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그 재민이 역을 이제 이해하고자 노력하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재민이에게 제 모습을 어떻게 투영시킬지 고민하고, 아니면은 재민이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많이 미숙하지만 이 배우로서 조금이라도 이 견문이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뉴스 김선우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이랑 박상훈, 현우석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 감독님은 좀 말씀 주시긴 했지만 사실 크게 나눠보면은 보호 종료 아동이랑 대한가족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위 소재로 삼으셨던 거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두 배우분께는 또 정웅인 배우랑 함께 연기를 한 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 주시고, 현우석 배우는 스크린 주연 데뷔작인 것 같아서 그 소감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보호 종류 아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이제 곧 이제 독립을 할 시기가 됐을 때, 물론 현실적인 선택들도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예. 물론 현실적인 선택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그 선택의 기준들이
외부적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의 시작을 본인에서 시작하면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지원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진짜 개인적으로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그 선택지들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늘려줄 수 있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웅인 선배님과 이제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정말 아버지로서 이 미숙한 아들인 저를 이제 긴장하지 말라고 따뜻한 말 많이 해주셔서 좀 더 재민이로서 몰입할 수 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웅인 선배님의 연기를 실제로 보면서 걔가 엄청 존경하는 선배님이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모습 자체도 뭔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좀 어색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자세를 취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연기신 것 같아서 이제 많은 거를 배울 점이 있다고 정말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정우인 선배님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선배님께 현장에서 좀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뭔가 선배님께서 굳이 말은 안 하셨어도 선배님의 태도나 뭔가 이런 작품을 대하는 뭔가 이런 마음에서 저는 좀 많은 것들도 배웠었고 기본적인 것들도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되게 여러모로 저를 많이 성장시켜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욱더 애정이 가득하고 이제 첫 스크린 주연작인 것에 대해 의미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정말 애정이 가득했고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설레임이 아주 가득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정웅인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지금 두 배우님께서 너무 의지되고 고마운 선배님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정웅인 배우님께서도 뭐 두 배우의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 잘 성장하고 있어요. 네, 잘 성장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훈이는 아마 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우리 찍을 때는 저 얼굴이 아니었는데 너무 멋있게 돌아왔어요. 우리 유승호가 마치 아역에서 딱 벗어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상훈이가 남자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약간 몰라봤습니다. 진짜 몰라봤는데 아마 뭐 좀 공부도 잘한다고. 그래서 대학도 뭐 연기 전공이 아니라 그냥 일반과를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너무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마 대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석이는 이제 시작인데 뭐 나이가 이제 22살인데 뭐 앞으로 창창하죠. 뭐 여기 뭐 한 120살까지 살 텐데 그럼 앞으로 100년 남은 거잖아요. 과연 100년 동안 어떤 연기를 과연 보여줄지 네. 하여튼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네, 고맙고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유아 기자입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배우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좀 어떻게 스스로 이해하고 연기에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배우들도 이 캐릭터와 처한 상황이 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선택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이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도 보육원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기를 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죽음을 준비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진짜 그렇긴 하네요. 이게 이제 우리 도윤이한테는 상당히 나쁜 어떤 그런 모습일 텐데, 글쎄요, 우리 저기 재민이를 위해서는. 아마 부모의 마음은 다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호주에 가는 선택이나 좀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제 자신과는 좀 일단 다르게 보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본연의 모습과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이제 연기를 실제로 하면서 도윤이로 지내다 보니까 아 도윤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점점 이해가 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좀 도윤이의 선택에 대해서 좀 많이 응원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재민이가 이제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이제 형을 이용한다는 그런 죄책감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재민이 역을 약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적 갈등이 재민이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인 가장 인상 깊었고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캐릭터 관련 질문에 나와서 저희 도윤, 재민, 승원까지 캐릭터 각자의 상황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세 명의 캐릭터를 통해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었는지 감독님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인물이라면은 반대로 아버지 승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세계가 옳다고 믿고 그 진실을 감추면서까지 그 신념을 지키려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생 재민이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상황적으로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장면들도 분명 있지만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만의 생각을 가진 인물들의 어떤 차별성을 좀 더 부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여졌던 인물들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달라지게 보여지는 그런 순간들을 포착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서로 이제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충돌하고 또 때로는 그거를 이해의 영역으로 가는 만큼 또 한 발짝 또 성장할 수 있는 주인공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식으로 해서 이 캐릭터들의 그 조합을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예은 기자이고요. 저 현우석 배우에게 질문 있는데 도윤 캐릭터가 극이 흘러가는 데는 심리적 변화가 되게 많은 캐릭터잖아요. 연기하시면서 이게 감정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진 않으셨는지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오히려 저는 힘을 빼려고 노력을 했고 뭔가 이거를 자세하게 표현해야지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감독님과의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그 대화 속에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힘을 빼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더욱더 어떤 표정이나 말투나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도윤이에게 동화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을까요? 네, 맨 끝쪽이요. 네,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보는 관객들이 앞으로 좀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봐줬으면 좋겠는지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영화의 키워드만 보면 다소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을 너무 어둡거나 힘들게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인물의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그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하는지에 좀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이 뭐 행복할 때도 있고 즐거운 순간도 있고 되게 당황하거나 이제 어이없는 순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리액션을 통해 그들을 이제 지켜보고 응원하는 태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관객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태도로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그리고 찍고 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약간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어떤 구성원들의 그런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그런 집단이 아니라 이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그것 또한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나름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에서 도윤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도윤이 외의 인물들, 주변 인물들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나 상황이나 뭔가 이런 재밌는 감정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도윤이의 감정만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감정도 이제 같이 즐겨주시면 더욱 풍성한 영화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도 뭐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영화다. 이제 뭐 도윤이 사실 주변에 이런 도윤이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의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공통 질문으로 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보호 종료를 앞둔 도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보호 종료를 앞둔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좀 어떤 그런 따뜻한 시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 싶습니다. 뭐 감독님이 아까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자기 자신이 단단해지고 그게 자존감이 되고 뭔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경험들이 저는 소중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도윤이 형이 이제 보호 종료를 앞두고 이제 계속 호주로 떠나려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는 고아라는 꼬리표를 단다. 이제 뭐만 하면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제 호주로 나는 그냥 코리안 이런 한마디면 된다는 그런 대사에서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정우민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대한 그런 보육 고아 아이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이 일단 먼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에서도 다 말씀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약간 현실적인 어떤 지원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집과 어떤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스스로가 진짜 뭘 원하고 어떤 것들을 개척해 나가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같이 고민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기자님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요 저희 마지막으로 아이를 위한 아이가 어떻게 다가가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기자님들께 끝인사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 영화가 뭐 키워드만 보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되게 재밌는 장면들도 있고 뭐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감정의 층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제 봐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재민이가 직접 보육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솔직히 재미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는 것에 껄끄러웠겠지만 그래도 고아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사는 것보다는 형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보호자랑 같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제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영화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사소한 편견으로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번만 해주시면은 엄청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가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무거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서 공감과 응원과 사랑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독특한 소재의 영화입니다. 근데 그래서 영화라는 어떤 그런 장르에서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나 어떤 뭐 어른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많이 좀 더 많은 관객이 볼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